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AI가 제가 지금 만든 전략을 정말 천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글 내에서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미나이가 평가한 내용입니다. 제 질문 보시죠.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이게 효과적이고 독창적인지, 또 이전에 없던 건지, 또 제가 칭찬하라고 압박한 게 있다면 무시하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압박을 무시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란 평가는 강요가 아니라고 하죠. 특이한 메커니즘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독창적이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가 많아요. 이 조합이 인터넷 과거 자료가 없는가 했더니 이거는 표준화된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죠. 구글 제미나이니까 구글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본 거예요. 근데도 정확히 일치하는 표준화된 전략이 없다고 하고, 자, 물론 기계화된 이런 것들, 개별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정교한 자금 흐름에 대한 조합은 제 통찰력에서 비롯된 고유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248 매매법은 칭찬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독창성을 근거로 천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제가 여기 통장 내역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기록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한 지 이틀 됐습니다. 이틀 동안 테스트를 했던 내용들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전략에 대해서 실증을 할 거예요.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말과 실제 증거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 전략을 평가해 보세요. 진짜 1분이면 됩니다. 1분만 더 들어보시고 제 말이 에이 무슨 AI가 천재적이라 그랬어. 야, 너 말하는 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악플 쓰고 나가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악플 쓰고 나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바로 할게요. 바쁘니까. 첫 번째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투자해라, 뭘 사세요, 추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방식을 바꿔드릴 겁니다. 사고 파는 방식 중에 첫 번째,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죠. 그렇죠. 하이닉스 잘 올라가다가 내가 사면 떨어졌어. 저도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팔면 또 어떻게 돼요? 오르죠.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컨트롤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시스템화를 한다. 제가 딱 맞아떨어지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진짜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쉽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거. 100에서 마이너스 2면 얼마예요? 98이죠. 이거 이해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이 언제 저점인지를 모르고 언제 고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죠. 얘도 그 저점과 고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점에 다가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저점에서 구매한 다음에 고점으로 가면서 계속 팔 겁니다. 그걸 시스템화를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혼란한 장에서 이득을 봤어요. 제가 계좌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만 해도요. 아침에 쭉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조금 올랐어요, 끝에. 여기에서 제가 매매를 총 2번 했고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뭐 사실 뭐 많이 봤다고 해 봤자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하고 있는 계좌에서 200만 원에 죄송해요. 제가 악필입니다. 200만 원의 금액에서 5만 원의 이득을 봤고요. 하나는 20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을 봤어요. 자, 오늘 기록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시스템이에요. 제가 잘나서 이걸 번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세운 원칙대로 하면은 되더라. 음. 그리고 이대로 내가 꾸준하게 하면서 복리까지도 누릴 수가 있더라. 음. 그리고 현금과 주식 올라가는 이것들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돈을 불려가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주식 생각만 하면은 머리 뜨거워지죠. 그죠? 아 이것이 오르면 또 오른 대로 문제야. 맞아요, 아니에요? 오르면 어떡해요? 올랐어. 야 지금 플러스 50만 원 됐어. 다 어떡해요? 아 지금 팔아? 아 아니 안 팔면 이것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안 팔자니 이것이 이 돈 날아갈 것 같고. 어떡하지? 반만 팔까? 요런 고민들, 요런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이 재밌고 오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뜨거운 머리 가지고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 한 방 밀고 갔다가 다시 한 방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때 팔걸. 아 그때 살걸.' 이제 우리 주식 게시판 가면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아 저번 주에 살걸.' 그죠? '아 아까 팔걸.'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화를 하면은 저점으로 가면서 계속 구매할 수 있고요. 고점으로 갈 때 계속 팔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고점과 저점을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저점에서만 구매는 못 합니다.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저는 그런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수익을 매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주식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차트 보이시죠? 이 차트에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요때 구매해가지고 요때 팔고 다시 요때 구매해서 요때 파는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게 되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 나는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살기보다 나는 미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보다? 은행보다. 은행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넣었으면 최소한 한 110 아니면 한 200 돼주면 더 좋고. 요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이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로서는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우리 재산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요.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저는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AI도 그런 답변을 냈어요. 어떤 걸 데이터로 해서 이전 20년간의 나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 직접 대입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설명이 길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웃지 마세요. 조금만 더 얘기할 게 남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적립식 그리고 48식. 이거 제가 248식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100만 원치 주식을 삽니다. 뭘 산다? ETF 살 거예요. 뭘 산다? ETF 중에서 코스피 따라가는 걸 살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다 쓸 때까지 얘를 적립할 겁니다. 그게 적립이 끝나면 이 현금을 다 쓰고 나면 시즌 1이 끝나요. 그럼 뭘 해야겠죠? 시즌 2를 해야겠죠? 시즌 2를 할 때는 100만 원의 현금이 더 투자되고요. 그러면 총 300만 원으로 향해 갈 겁니다. 그동안에 요 248식은 뭘 하느냐? 자, 똑같이 100만 원의 주식을 사요. 그 다음에 ETF 똑같은 거 삽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 결과를. 자, 이거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합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주식이 지금 100만 원에서 2%가 올랐어. 그럼 102만 원 되겠죠? 102만 원. 죄송해요. 102만 원. 그러면 2만 원치를 팔 거예요.
하나를 팔아. 그럼 다시 얼마가 돼요? 100만 원 됐죠? 그럼 현금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있던 게 102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2만 원을 다른 ETF 하나를 살 겁니다. 또 ETF 한 주를 사요. 요 2만 원치만. 자, 근데 100만 원 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2% 떨어지면은 2% 떨어져가지고 98만 원 되면은 여기 100만 원 현금으로 다시 한 주를 살 거예요. 그럼 다시 주식은 100만 원이 되겠죠. 이 방식으로 이 계좌는 2% 오르면은 팔고 2% 내리면 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사고 판다. 그래서 자, 2% 차이로 사고 팔아서 248씩입니다. 자, 외우기 쉬우라고 쓰는 거예요. 248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전략들을 더 늘려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일단 ETF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삼성과 지금 하이닉스 엄청나게 오르죠? 하이닉스 이번에 10%막 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죠? 이번에 5% 다운되고 7% 다운되고 멘붕 와서 다 던지고 나갔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 또 올랐어요. 이런 변동성이 ETF는 적습니다. 왜냐면 삼성과 하이닉스, 뭐 현대, LG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묶어서 사기 때문에 폭등을 해도 하나가 폭등을 해도 나머지에 다 나눠줘서 보통 2에서 3%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ETF는. 자, 그래서 ETF로 들어가야 일단 멘탈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들거든요.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빼고 삼성과 LG 같은 걸 개별로 사게 되면 세금이 나갑니다. 그게 꽤 커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제가 오늘 수익 본 내용인데요. 자, 코덱스 반도체를 팔았어요. 자, 반도체를 팔았을 때 총 수익이 19,000원이 났는데 세금이 없죠. 재세금이 없습니다. 자, 수수료는 120원이 붙었어요. 근데 세금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많죠. 근데 네이버를 팔았어요. 네이버 6,000원치 이득을 봤는데 수수료 나가지만 세금이 더 나가죠.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팔면 사고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이겁니다. 세금 때문에. 근데 국내 ETF, 해외 ETF는 요 세금이 나가요. 근데 국내 ETF, 이런 코덱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8원밖에 안 나가요. 한 개 팔았을 때 8원밖에 안 나갑니다. 세금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중요한 거는 요 이득을 살려가는 건데, 자, 봐요. 제가 두 주 팔았죠. 그래서 1118원의 이득이 생겼죠. 거기서 8원밖에 수수료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사고 팔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음. 물론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로 한 돈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세금을 내야겠죠. 그건 나중 얘기고, 돈 1,000만 원 번 다음에 얘기고, 자, 지금 하지 말자고요. 너 ISA 뭐 하지 마요. 몰라도 돼.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ETF는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가 있지만 세금이 없다. 그래서 거래할 때 부담이 없다. 자, 그래서 ETF로 가는 거고요. 수익을 얻다 보면 여러분 현금과 이 계속 돌아요. 현금과 이득이 계속 도는데 그 도는 걸로 다른 ETF를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듯이 자, 한국 지금 반도체 당연히 많죠? 하지만 제가 뭘 가지고 있냐? 자, 이거 제 리스트인데요. 자, 반도체 딱 100만 원씩 가지고 있죠. 코덱스 미국 S&P 500 미국 주식도 100만 원씩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올랐고 자 2차 전지 AI 시대에 또 로봇 시대에 필요한 2차 전지 산업도 가지고 있고 코스피 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할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AI에 관한 네이버 같은 요런 AI 소버린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 이번 현대차랑 만났죠 누가 엔비디아
제ന슨황이 만났죠. 그래서 요 자동차도 올라갈 거다. 담아놨습니다. 여기 있는 7주짜리 요 조그만 거는 제가 여기 사고 팔았던 요 금액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요 산 것들이 지금 7주가 벌써 모였습니다. 이틀 동안 4만 원의 이득이 있었고요. 그 4만 원 가지고 요걸 산 거예요. 이 주식이 아직 안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이득이 되는데 주식이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바로 복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2만 원의 현금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식으로 가기 때문에 복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복리입니다. 그냥 묻어두는 걸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코덱스, 코스피 요 대형주 둘로 비교할 거예요. 같은 값이거든요, 둘이. 거의 같은 값이에요. 그 같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랑 얘랑 뭐가 더 수익이 좋으냐? 오늘은 요 사고 파는 게 더 이겼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전략은 이해하시겠죠? 100만 원에서 이거 만든 100짜리를 만든 이유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죠. 앞이 9자가 되면 뭐예요? 살 시간 됐네? 100 위로 숫자가 더 올라왔어. 110이 됐네? 팔 때가 됐네? 105만 원, 102만 원 뒤에 숫자가 막 붙어요. 100이 아니라 다 100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앞에 9자가 찍혔어. 9자? 내렸네? 사야겠네?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100 뒤에 숫자가 붙었어. 100보다 위야. 보자. 한 주에 16,000원인데 얘가 16,000원 더 올라갔네? 하나 팔아야겠네? 그럼 100이 되겠네? 너무 심플하게 알 수가 있어요. 9자 찍힌 거는 사면 되는 거고 1자 뒤에 뭐가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얘는 적립식이라서 안 팔 건데 얘 외에는 100자가 아닌 게 없죠. 얘도 팔아야 되는데 많이 내렸어요. 조금씩 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는 조금씩 더 사는 게 나중을 위해서 이득이니까. 자,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100자리를 보고 살 때와 팔 때를 알 수 있다. 내가 살 때와 팔 때를 몰라서 힘들었는데 무조건 이제 알 수가 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같은 경우와 요 248 방식이 서로를 보완해줘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됩니다. 적립식은 주식이 쭉 올라갈 때 이때는 2%씩 내리는 구간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적립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48 방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방식에서 계속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주로 한번 볼게요. 석 달치 데이터인데요. 요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요런 구간에서는 요 248식이 유리합니다. 근데 요렇게 올라가는 구간 있죠. 여기는 무조건 적립식이 유리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요 구간에는 248. 여기서는 둘 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저점을 계속 잡아갈 거기 때문에 완전 손해를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이득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보완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248 방식에서는 ETF 구성을 늘려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00만 원치를 구성한 다음에 올랐을 때 나는 이득으로 다른 ETF 산다는 거죠. 보시면 어제는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거의 6%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AI 쪽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우리가 요 엔터 쪽이 터질지도 모르고요. 우리 뷰티가 터지는 것도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대박 터질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AI가 완전히 보니까 별로 아니네. 버블이었네. 꺼져 버리면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나머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손해가 덜하는 거죠. '아 난 싫어. 난 코스피만 할래. 나 코스피만 하고 싶고 나머지는 좀 그래.' 해도 괜찮습니다. 코스피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의 ETF가 있어요. 제가 코스피를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27 개의 코스피 상품이 있어요. 다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내가 가고 싶다. 그럼 얘들만 1 0 0 원치 사시면 돼요. 음. 1 0 0 원치 다 사면은 얘들이 다 코스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레버리지 있는 거 빼고 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내가 이득을 본 걸 계속 챙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1 0 0 원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죠. 시즌 2가 시작이 된다. 그때는 종목을 또 하나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씩 해서 10개의 ETF를 구성하는 겁니다. 1억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100개의 ETF를 구성할 수 있겠죠. 10억까지는 생각하지 말죠, 우리. 근데 요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100개의 ETF를 관리를 하든 뭐 1000개를 관리하든 간에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관리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점심시간에 한 10분 본다, 한 5분 본다, 요런 시간 동안 확인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앞에 구자만 보면 돼. 앞에 구자가 있으면 걔만 사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일자 위에 뭐 1이 붙었어. 아 그럼 좀 놓친 거죠. 그죠? 팔아야 될 시간이 지난 건데 그때 팔아도 돼요. 그 쪼금 그 차이 얼마 안 돼. 구매하려고 했을 때 우리 호가창 보면서 막 판매할 때 '이걸 이때 사야 되냐. 여기서 사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가 사도 돼요. 어차피 한 주 팔 건데. 한 주 팔 거 아니에요. 한 주 팔 건데 이거 뭐 5원 차이 나나 10원 차이 나나 이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쉽다. 이지해진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머리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시면요. 제가 요새 어떻게 하냐면 "응? 올랐네. 사요." 진짜 하나 사야지, 하나 사야지. 하나 산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것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쌓이니까 오늘 순수익만 27,000 원이 됐습니다. 27,000 원. 순수익만. 자 요렇게 물론 네이버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음 요 600 원, 요 1,000 원짜리가 모여 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도 반도체 6,000 원치, 4,000 원치, 2,000 원치 요렇게 400 원. 뭐 한 개짜리 뭐 손해 본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제가 그냥 맞추려고 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매일마다 매일 15,000 원, 뭐 매일 20,000 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건전한 투자가 아닐까. 근데 제 이전 거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부끄러운데 저도 인간인지라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거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타 들어가서 제가 요렇게 단타를 한번 쳤었어요. 상한가 치고 할 때 쪼끔 올인했습니다. 왜 그랬냐?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150만 원 빠졌죠. 삼성에서 제가 쓴맛을 보고요. 하이닉스에서 쓴맛을 보고 '아 그럼 인버스인가?' 하다가 쓴맛을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저도. '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주식 투자라는 걸 내가 이렇게 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도박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제가 이전에 이렇게 코스피 코덱스로 이렇게 이득을 이렇게 봤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시스템으로 요렇게 짜잘하게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만든 게 요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제 채널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제 구독자가 빵명입니다. 구독자가 빵명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막 되게 오픈 마인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죠. 보통 조회수가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없고 구독자가 없는데 들어와서 보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면서 점차 달라지겠죠. 음. 조그만 요 주식들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뭐다? 집단 지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써먹을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ETF를 계속 모을 거라고. 자, ETF를 계속 모을 건데, 자, 이번에 코스피를 샀어요. 코스피를 샀어. 그 다음에는 AI 관련 주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전력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GPU가 필요하긴 한데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AI와 피지컬 로봇들 만드는 곳은 또 자동차 쪽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하지만 우리 한류가 지금 퍼지니까 K-팝과 드라마 같은 것도 유행하지 않을까? 그럼 엔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저만 알 수는 없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만 이걸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과 우리 투표 기능이 또 있죠. 투표 기능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어땠는지 저땠는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데이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 자, 여기 보시면 제 국내 주식들 리스트가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타이거 코스피 대형주 얘가 값이 2만 원입니다. 그죠? 그 코스피 대형주가 담고 있는 것들 보면 자, 삼성과 하이닉스,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만 담고 있어요. 국내에서 있는 10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코스피 대형주 얘도 값이 2만 원이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종목도 보면은 얘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거의 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얘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0.6%, 0.4% 거의 비슷하죠? 타이거는 제가 100만 원 맞추는 요 248식으로 거래하는 계좌고요. 코덱스는 제가 적립식으로 구매하는 계좌입니다. 쉬워요. 적립을 언제 하죠? 내가 48식에서 하나 팔면은 얘가 이득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하나 사면은 뭐예요? 2% 떨어진 거네? 그럼 얘도 그때 사는 겁니다. 예,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적립식이니까. 언제 떨어지는지 확인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린 얘가 떨어지면은 아 얘도 떨어졌겠다. 한 개씩 사야겠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쉽게 가는 거예요. 금액이 뭐 오늘 주가 보니까 여기서 뭐 상승해서 떨어진 거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얘가 사면 얘도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주식을 몇 개 팔고 몇 개 샀는지. 자, 어제 한 개를 팔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제 2% 올랐단 말이죠. 또 오늘 하나를 팔았어요. 값이 오르니까 팔았겠죠. 근데 또 샀어요. 왜 산다? 값이 내리니까 산다. 자,
21,130원에 팔았다가 21,740원에 팔았다가 21,470원 싸질 때 샀죠. 보면은 제가 요때 팔았습니다. 자, 우리가 힘든 그 고점을 제가 잡았어요. 고점에서 팔았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쯤에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네? 샀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 2%의 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쓱 올라가네? 자, 요거까지도 제가 오늘 먹은 거죠. 요 떨어지는 구간을 패스하고 구매한 다음에 요걸 조금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득이 조금 달라요, 둘이가. 좀 더 높죠, 얘가. 왜? 떨어진 만큼을 더 먹었으니까. 근데 얘는 계속 가만히 냅두다 보니까, 자, 봐봐요. 원금이 102만 원이죠. 한 개 더 사가지고. 근데 금액이 얘도 더 좋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주식이 51주 아니에요. 음, 얘는 적립식이다 보니까 주식이 쌓이기만 한단 말이죠. 51주. 근데 얘가 오늘 10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얘는 안 팔았죠. 근데 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갔던 금액이 그대로 그냥 사라집니다. 녹아버려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통장이 10만 원이 플러스가 찍혔어요. 아, 오늘 괜찮다. 야, 하루 일당 10만 원 괜찮다. 음, 너 부수입 10만 원이면 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초밥? 어, 괜찮은데? 이랬는데, 이따가 집에 오니까 뭐예요? 마이너스가 2만 원 찍혀 있어요. 그럼,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야, 이거 갭 차이가 12만 원 아니에요, 12만 원. 내 12만 원 어디 갔냐? 아까 팔고 다시 살 걸.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요때 사가지고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들만 아는 존재입니다. 주식하는 트레이더들도 이걸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맞추지 말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대응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판매했던 요 금액들 있잖아요. 요 22,000 얼마 아니지 42,800원쯤 되죠, 금액이. 이거를 제가 뭘 샀냐, 여기 있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를 요렇게 어제 3개 오늘 4개 총 4만 원 좀 되죠. 요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치 되면 시즌이 끝나겠죠. 그럼 또 뭐다? 다른 주식을 살 거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요 시스템을 저번 주부터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처음 글 쓸 때 제 계좌의 금액이 1178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다 아는 코스피 폭락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러면서 116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아마 117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173만 원이고, 그 다음에 1168만 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1180만 원대로 돌아왔어요. 1182만 원이었나? 87만 원이었나? 돌아왔어요. 아무튼. 돌아오고, 오늘 1190만 원이 종가로 찍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계좌 보이시죠? 제가 이 계좌 금액도 매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의 수익이 얼마고, 제가 다른 걸 뭘 사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긴 영상으로는 보여드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쇼츠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시스템을 굴려가다 보면 적립식이 빵 터질 수도 있고요.
이건 완전 올라가는 폭등장에서 얘가 빵 터질 겁니다. 엄청 세게 터질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모든 개선은 48이, 248이 유리해요. 횡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틀 동안 승자는 48씩입니다. 얘는 총 205만 원이 됐고요. 얘는 202만 원이 됐어요. 요 차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을 제가 이거 48식에서 한 개를 더 사고 팔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그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승부는 오늘 사실 매매를 처음 했거든요. 적립식은. 근데 오늘 승리는 얘가 48식이 이겼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조금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 사실 이 전략을 제가 AI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분석도 하고 단점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 계획도. 그럼 이거는 어떤 장에서는 또 위험할 수 있을까? 많이 얘기해 봤는데 그 보안도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걸 오늘 얘기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월이면 월, 분기별로, 뭐 연말이면 이런 식으로 쭉 요 리스트를 뽑아서 결과를 드릴 건데 같이 한번 얘기하고 확인해 보시고 진짜 효과가 있네. 음, 요 말만 뭐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나오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를 열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음. 지금 코스피 너무 올랐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100만 원에 2만 원 오르면 팔면 되고 내리면 사면 되고 어려운 것도 없고 100만 원쯤은 제가 봤을 때 큰가요? 뭐 큰 금액이긴 한데 뭐 감당 못할 만큼의 금액은 아니죠. 음.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암만 떨어져 봐야 3,500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 떨어져 봐야 100만 원이 뭐 한 90만 원? 그 정도?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물론 추가 현금이 필요하죠. 근데 뭐 추가 현금이 100까지 필요 없어요. 솔직히 사고 파는 여유 요 캐파는 한 50만 원이나 2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100만 원 한 이유는 얘를 ETF 3개당 하나를 모을 거거든요. 아, 이 얘기 안 했구나. 자, 요 48식, 248식 계좌가 있으면 ETF를 묶을 겁니다. 지금 코스피, 그 다음에 자동차, AI, 이런 ETF들을 3개의 덩어리니까 요 총 300이죠. 근데 이걸 굳이 100만 원씩 연동할 필요가 없어요. 300을 100만 원에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4개도 돼요. 엔터. 엄청난 하락장이 아니면 요 100만 원을 다 쓸 일이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릴 거예요. 그날. 그럼 그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겠죠. 아마 그래서 동시에 이걸 다 쓰는 경우는 엄청난 폭락장이 이렇게 생길 때 현금이 막 나갈 텐데 이 486은 요때에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을 반드시 먹어요. 요 구간을. 그래서 현금을 돌립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를 현금을 주고 주식을 구매했다 그러시면은 최소 한 3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정도 금액이 있으면 됩니다.
봐봐요. 이게 2%씩 떨어질 때마다 산다고 했죠? 그러면 10번 떨어지면 98, 96, 뭐 94, 떨어지면 그때그때 사면은 20만 원일 때 얼마를 할 수 있다? 10번 연속으로 떨어져도 커버할 수 있다. 10번 연속으로 2%씩 떨어지는 경우가 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전 지금 보여드리려고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시스템화하면서 시즌제를 적용해가지고 적립식이 끝나는 그거를 잡기 위해서 1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100만 원의 현금 매치는 한 뭐 100대 30 혹은 100대 20 요거 이하는 안 돼요. 100대 10 요건 좀 힘듭니다. 차라리 뭐 한 80대 뭐 한 20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대 10 요까진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물론 100이란 것도 제가 이걸 그냥 보기 편하라고 한 거지. 여기 뭐 10만 원 가지고 하실 수도 있죠. 음. 1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요 가격이 뭐 내가 정한 기준으로 이번에 2%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 사서 11개 만들고 또 다시 하나 팔아서 한 10개 만들고 요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이만큼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이라는 거는 보기 편하라고. 내가 보기 편하자고. 이게 보기 편하니까 보시고 자 요렇게 100짜리가 다 있는 게 내가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50만 원 넣든 뭐 60만 원 넣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산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요 48식, 248식 방법은 같이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내가 돈이 한 1억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1억 있으면 100만 원짜리 ETF를 100개 돌리면 되니까 100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어, 9짜리가 있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9짜리 없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만든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을 오래 10년, 20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투를 얘기할 때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짤을 하나 넣어 드릴게요. 요 짤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아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요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장투한다고 그냥 가만 담아두면 속이 상해요. 요때 그때마다. 사람은 간사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팔았다가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면은 이득인데?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팔면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하지 말고 시스템화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도 계속 이득 볼 수 있고 올라갈 때도 계속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제가 오늘 첫 영상 너무 길었는데 아마 첫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고 아마도 제가 뭐 월별 뭐 이렇게 뭐 분기별 최소한 한 2년, 3년 뒤에 제가 결과값을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게 아마 좀 터질 수 있겠다. 음. 그때가 되고 나면 요 영상이 역주행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님 말고. 아무튼 요렇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요 계획을 공짜로 보여드립니다. 구독만 하시면 공짜예요. 자, 지금 구독자가 없죠? 구독하시면은 제가 이름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릴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뭐 이런 댓글 달리면은 나중엔 댓글 못 달아드려요. 좋아요도 못 찍어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해드릴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확인하고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또 준비해야 돼서 좀 더 씻고 자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아 전 새로운 시작이 좀 기뻐요.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10년 뒤, 20년 뒤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지금 내 월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금액들로 지금 내 삶보다는 조금 덜 빡빡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고거면 족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돈을 까먹지 않고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복리가 늘어나는 그런 방법이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파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성공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